불이 난 대구 사우나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머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보호소 생활과 보상 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성국립도서관에서 읍면 방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 군정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봉화군이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재예방과 용수 공급을 위한 봉화댐 건설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충북 제천과 밀양에 이어 이번에 불이 난 대구 사우나 시설 역시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됐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물들이 지역의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과 밀양 화재의 충격이 재가시기도 전 이번에도 사우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튀고 뭐 이런 데 가야 되지. 사람이 안 불안한 사람은 됐어요. 건물이 생길 당시 이 사우나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점검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평소 화재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6층 이상, 한 층당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적용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불이 난 사우나의 면적은 913제곱미터. 현재 소방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재의 무방비 상태에 놓인 건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실시된 소방점검에서 화재 대비가 부실하다고 조사된 건물은 대구가 4000여 곳, 경북은 7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나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북의 93곳 중 61곳으로 3곳 중 2곳이 화재에 취약했는데 대구는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확인 중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반 모욕장의 경우 모두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소방시설 대상물이 아니거든요. 소방안전점검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점검을 소방서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주가 셀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소방 점검을 받아야 될 건축주가 용역을 주고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고 점검 실시 이후에 30일 안에 소방관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고로만 그치지 소방관서에서 뭐 폐쇄라든가 건축물 폐쇄라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화재 사고에도 안전대책 마련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사우나 화재. 화재 피해가 컸던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화재로 머물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보호소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복도를 꽉 메운 검은 연기를 뚫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옷까지 하나 챙길 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병원에서 그리고 대피소 한켠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다들 첫 번째는 놀래미 오니까. 놀래가 죽겠더라니까. 화재로 전기와 가스, 물까지 끊어져 버린 집. 갈 곳이 없어진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은 현재 성당과 교회 등 임시거처 3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 잠자리와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피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점검과 전기 공사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흐름과 집안까지 들어찬 물 때문에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선을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된다고 뭐 얘기는 못하고 우리 주민들은 당장 전기도 없고 컴컴하고 그다음에 수도 안 올라오죠. 그다음에 저게 안 되니까. 불편한 생활도 생활이지만 보상 문제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이재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사우나 화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권수경 기자, 밤사이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중상자가 3명이었는데 중상자가 사망한 겁니까? 네, 이번 화재로 전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은 70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네. 새벽 4시 반쯤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한 건데요. 김 씨는 2명의 사망자와 나왔던 4층 남탕 그 앞에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 우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상자는 4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상 환자가 1명, 대퇴부골절 환자가 1명인데 여기에 2명이 추가됐습니다. 77살 박모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 악화로 현재 고압산소 치료 중이고 68살 김모 씨 또한 기도 화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단순 연기 흡입 환자를 포함해 총 91명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군요. 2차 현장 감식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불이 난 19일 1차 합동 감식에 이어서 20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2차 현장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 4층에 위치한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증언에 따라서 발화 지점으로 일단 추정을 했는데요. 배전반은 불이 난 직후에 차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전기 요인으로 인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1차 합동 감식에 이어서 2차 현장 감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이 그럼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은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감식한 결과 사우나 입구에 있는 구둑 닦는 곳에서 발화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불이 시작됐는지는 추가적인 감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구둑방 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또 TV 등이 있었고 국가수에선 이를 수거해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가 건물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사망자 피해 보상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물 입주민과 상인들도 건물 관리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보상가는 특정한 건물주가 없이 입주민들과 상인들이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차려서 소방이나 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화재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었는지 상인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상가마다의 주인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의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합의체가 만들어지면 해비를 내든지 그런 보험을 낸다면 보험을 에르빌레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돈이 우선 나가니까 안 만든단 말이죠. 네, 입주민과 상인들이 300명이 넘는데 각자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합의체를 꾸려서 화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또 일정한 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 상가나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상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자나 부상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좀 어렵게 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대구 시민 안전보험이 좀 있습니다. 안전정책관의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이번 경우처럼 화재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자기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므로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지급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연고자께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구시민 안전보험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신청이나 또 지급이 모두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망자 3명 중 2명은 대구시가 주소 소재지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1명은 포항시가 주소로 되어 있어서 현재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겠습니다. 부상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 진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후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대구 사우나 화재와 관련된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의성군 읍면 방문 간담회가 20일 오전 의성 군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는 지난해 군정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수와 안개면 주민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일 의성 군립도서관에서 열린 읍면 방문 간담회 현장입니다. 군은 먼저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과 대구공항 이전 통합신공항 유치 등 올해 주요 군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우수가 전부 다 글로 집중적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키워서 복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또 한 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군수님, 이거 어떻게 좀 키워서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우리 인명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보기에 군에서 이게 농촌 공사 구역이라서 군비가 잘 안 돼서 안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안 되면은 이제 위탁 사업에 하든지 농촌 공사 보고 딴 데 보다가 이거 우선 뭐 하든지 이렇게 인명사고 많은 데는 이렇게 뭐 두기는 좀 문제 있으면은. 이 소화전 정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시급한 사항을, 왜냐하면은 홍수 때는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제가 2014, 15년, 16년, 17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50억씩 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 정비 계획 속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조금 이제 지침이 바뀌어져서 최종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 나오면 이번에 이거하고 확인해 보고. 김주수 의성 군수는 민원 해소 등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이장 회의나 또 각 단체 회의들을 활성화해서 사전에 이렇게 그러한 현안 사항들은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봉화군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재해 예방과 용수 공급을 위한 봉화댐 건설도 추진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이 10개 읍면에 5,000호의 태양광을 연계한 테마 전원주택을 조성합니다. 꼬부랑 신도시 조성, 내성천 스카이타워 건설 등 미래형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춘향시장과 봉화시장의 아케이트 교체와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봉화군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진됩니다. 요즘은 저성장과 시장 경제의 불안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가 어렵습니다. 침체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전통시장에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과 생기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이 골고루 잘 사는 봉화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봉화군이 중점 추진하는 군민 분양형 태양광 사업은 주민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108개소의 태양광 에너지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8개 지역에 75kW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시설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도 추진됩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을 위한 봉화댐 건설을 준비하고 상습적인 가뭄 지역에는 빗물 저장고를 설치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통해 국민들의 연료비 절감을 추진합니다. 저희 봉화군은 전원생활 녹색도시 풍요로운 봉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재난재해예방 시스템 확충과 주민안전망 구축, 재취약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로 안전한 봉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88호선과 지방도로의 확대 포장 공사도 시행해 봉화의 사통팔달 교통망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경북도청은 물론 교육청과 경찰청이 들어섰는데요. 신도시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천 등 인근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읍 인근에서 23년간 떡집을 운영해온 A씨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인구가 신도시로 흡수되면서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23년 만에 원래 처음이에요. 떡국도 뭐 떡국도 해놔서 뭐 그냥 반도 못 팔고. 지난 설에 판매하려고 만든 떡국 영떡은 팔지 못하고 냉동실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거 이제 아무 사람 주고 경로당 같은 데 주면 또 이거 아직 냉동돼가지고 먹는 데는 상관없거든요. 인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을 때는 한 70만 원, 80만 되는데 요새는 손님 너무 없어요. 도청 생기고 난 뒤부터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구도심 인구 유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예천군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부터 건축도시과를 건축과와 도시과로 분리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정의 그 목표나 이 원도심 살리기에 아주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원도심을 살리는데 주력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관내 낙후 지역을 파악한 결과 예천군 노상리와 백전리, 감천면 포리와 용국면 읍부리 이론이 최근 3년간 인구가 20% 이상 줄었으며 최근 10년간 상가수도 꾸준히 줄었습니다. 주택 또한 준공한 지 20년 이상 된 곳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예천군은 이곳을 도시재생 사업 대상 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예천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안동시가 올해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확충에 123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정상교차로에서 정상택지까지 1km 구간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용정교 구간 4차선 확장 공사는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옥동 3주공 아파트에서 송화지구대로 바로 있는 도로와 안동병원에서 영호대교 북단 구군 2.2km 6차 확장 공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황남동과 사정동, 인안동 일대 고도보존지구내 한옥 정비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148억 원을 투입해 한옥을 정비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목조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8천만 원, 비한옥을 한옥으로 지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한옥 68채에 40억 6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안동시가 오는 3월 12일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6개 항목이 평가되며 파악된 통계 자료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산하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019년도 업무 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일자리 창출, 문화 관광, 해양 산업 분야 관련 기관인 경북 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개발공사 등 18개 기관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분야인 의료원, 행복재단, 여성정책개발원 등 9개 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이 도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관의 투명 경영, 기관장의 책임 경영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경상북도 택시 요금이 3월 1일자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가 축소되고 15km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경북도는 18일 경북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택시 요금을 다음 달 3월 1일 0시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박물관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줄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경상 권역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하며 다음 달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보존 처리, 전시 기획,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할 예정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뮤지컬 소녀의 꿈 유관순이 오는 3월 2일 대구박물관 해솔관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공연 후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시행합니다. 헌혈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헌혈전 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겨울 기간 동안 헌혈자 감소로 긴급 수혈 혈액이 크게 부족해 응급 환자나 수술을 준비 중인 환자들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송군의회가 19일부터 7일간 제235회 청송군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청송군 각 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청송군 리의 명칭 구역 변경 등 7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특히 청송군 부동면을 주황상면, 이전 일을 주산지리로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명칭 변경이 통과되면 청송발전의 브랜드로 활용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올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합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 중 도서관 분야에서 11개를 선정해 이번 달부터 추진합니다. 책 소독기와 무인 반납기, 작은 도서관 한마당 축제, 그림책 프로그램 제작 등에 2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의 신년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신년 대담, 오늘은 엄태항 봉화군수와 함께 올 한 해 봉화의 군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화군수 엄태항입니다. 기해연 황금돼지 풍요로운 기운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남짓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지난 한 해 봉화에도 많은 성장과 또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7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봉화군수 당선 후에 군정 주요 업무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여러 군민들과 만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7개월은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발굴을 통해서 봉화의 새로운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매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사업을 5개 분야 76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네. 민선 7기 역전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안한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가
국비 총 420억 원 규모로 건립 확정되었고 한국 베트남 교류의 선도 사업인 봉화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은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추진과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 전반이 발빠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은 대한민국 지능정책 브랜드 대상, 경북 농정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대내외 수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2019년 올해는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새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군정을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대안으로 봉화 퍼스트를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봉화 퍼스트는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 봉화의 인적, 물적 자원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봉화 퍼스트를 기반으로 봉화군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풍요로운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건설에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인구를 지켜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이 봉화 퍼스트 군정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부터 봉화군에 기쁜 소식이 있죠. 봉화 은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새해 관광 산업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봉화 은어축제는 폭염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123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해에도 봉화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은어 송이 축제장 주변 인프라를 새롭게 재정비하겠습니다. 내성천을 가로질러 신시장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수인교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장과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 체제에서 벗어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분천, 산타마을, 청량산 일대를 잇는 하나의 큰 관광 테마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목원 주변에는 리조트 유치와 집단 시설 지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량산에는 산림 루지 조성, MTB 코스 개발, 또 모험의 다리 건립을 추진하여 체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한 분천역 산타마을에는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을 비롯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겨울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봉화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봉화군에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가 봉화에 건립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가 뭔지 이게 생겨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목재는 전적으로 민간 시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 목재의 균열, 변형 등 하자가 많아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 가치가 높은 부재의 상당수가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08년에 승례문 화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국가 주도의 문화재용 목재 공급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건축의 필수 재료인 주양목의 최대 생산지입니다. 또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20억 원 규모의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가 2023년 준공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총 1,7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50여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화재 수리재료센터에 관한 기대 효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이 봉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 가치 또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봉화군의 선진 농업 육성 방안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군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23.2%인 105억 원의 농업 예산이 늘어나서 총액 897억 원 농림축산 분야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네. 또한 잦아지는 이상기온과 농산물 개방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해서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축사와 버섯 재배사를 비롯해서 농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 복합형 태양광 사업을 육성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경북에서 처음 준비하는 농업경영안정지원금, 농민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의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금년에 시행되도록 노력해서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태양광 사업은 군수님의 5대 공약 중에 하나죠.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될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어떤 계획들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예, 군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저희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상생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 펀드형 태양광 발전, 영농 복합형 태양광 발전, 계획 입지형 태양광 발전 등 4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분양형 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서 신청해서 360여 가구가 선정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펀드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2천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배당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100억 원 규모의 1차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 복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버섯 재배사,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농지 감소가 없이 농가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입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산업단지와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기농 기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봉화군이 인구를 증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외부인이 접근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정도 체결이 됐죠.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베트남 교류의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이 내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봉화군의 역사 문화 콘텐츠는 더욱더 다양화될 전망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의 정책이자 또 최근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하락으로 뜨겁게 이렇게 우리 관심이 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우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한국 베트남 선도 사업으로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봉화 봉성면 장평리에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이면서 통일 왕조를 이룩한 리 태조의 직계 후손인 화산 이씨가 정착한 지역이고 화산 이씨의 유물인 충효당과 유호비를 비롯한 리 왕조 관련 유적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충효당 일원의 베트남 역사공원과 베트남 마을, 한배 베트남 기업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경상북도와 공동 규범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태조의 고향이며 리 왕조의 유적이 많이 있는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12월에는 서울에서 응우엔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을 확대해서 봉화군이 한국 베트남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에 대한민국 한민족 대상에서 최우수 혁신 리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죠.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자, 군수님께서는 이전 군수 시절 때부터 봉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업에 남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한민족 대상이나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군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은호축제, 군청사 이전, 키 작은 사과나무 보급,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유치, 청량산 하늘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30년 전에 사라져 언어가 살지 않는 내성천에 언어축제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1996년 시작한 언어축제가 어느덧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은 전국 최초로 키 작은 사과나무 묘목을 이태리에서 도입하여 가수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가로 가수 농가의 혁신적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군청사를 새로 신축 이전하면서 군직영 사토 처리 방법으로 총 2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IMF 시절임에도 멋진 군청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국내 최고의 산악 현수교인 청량산 하늘다리를 건립해서 지역 관광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새마을 자조 협동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로와 마을 안길을 확보장하는 등 지역의 정주 환경을 크게 앞당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엄태양 봉화군수와 함께 2019년 봉화군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남겨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인 금년 2019년이 봉화 100년대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과거의 답습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군정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봉화 군정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새해에도 군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엄태양 봉화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탁한 공기가 말썽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날씨입니다.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고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아침에 영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을 향해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낮 기온 11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수분 섭취도 꾸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